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임박하면서 방산 호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배제되자 EU 내부에서 신속한 안보 자주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빠른 납기를 앞세운 K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감안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방산에 호재가 되고 있는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0일 나토 회원국들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오는 6월 정상회의까지 100%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방위비 목표치를 GDP 대비 5%까지 상향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 1기부터 주장해온 이후 안보 무임 승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한 미군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에도 선을 그으며 향후 5년간 8% 국방 예산 삭감 계획도 예고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세계 안보 체계가 요동치자 이후 주요국 정상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 이후 가장 먼저 재무장을 선언한 덴마크는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론에 10조 원 가까이 추가 편성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국방 예산이 GDP의 3%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무기를 신속하게 사고 또 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조속히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전 세계 방산업체의 관심이 유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무기 구매 국가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빠른 납기를 앞세운 K방산의 선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K방산 견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와 업계가 원팀을 구축하고 유럽과의 협업 등 효과적인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20%인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까지 65%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근 스웨덴은 입찰 공고 없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차세대 주력 전차를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유럽 내 협력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견제를 뚫기 위해선 유럽과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실제 폴란드와의 K전차 2차 계약 과정에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K방산과 폴란드의 협업 분야가 주요 협상 과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출 계약은 물론 기술 이전 등 예민한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언입니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등도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로 꼽힙니다. 향후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GDP의 3.5에서 4.0%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린다면 매년 총 2,500억 유로, 약 376조 원의 국방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방위비를 5%까지 늘릴 경우 700조 원 이상 방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새로운 무기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유럽은 오랜 기간 평화체제가 유지되면서 무기 생산량이 한국보다 낮아 당장 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에스토니아 등 여러 NATO 회원국이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등 K방산의 우호적인 것도 러우 전쟁 종식을 기회로 보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단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와 사우디에서도 한국 방산의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 특수선이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K방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의 특수선 분야를 언급하면서 그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K해양방산을 이끌고 있는 양대 조선업체가 힘을 합쳐 향후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군함 수출 시장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호주 호위함 수주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마케팅을 벌인 결과 수주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MOU에는 해외 수주 성공 시 두 회사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일감을 나눠 건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오션이 대표로 입찰에 참여해 폴란드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에 HD현대중공업과 일정 비율로 건조 대수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무기 획득 사업에서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리거나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향후 코리아 원팀이 수주전에 뛰어들 사업으로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해군력 증강 사업 등이 있습니다. CPSP는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획득 비용의 유지 보수 정비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캐나다는 태평양, 대서양을 비롯한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급 3,000톤 이상 잠수함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캐나다의 앵거스 톱시 해군 사령관이 HD현대중공업에 울산조선소와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를 각각 방문해 건조 능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CPSP 수주전에서 주요 경쟁자로 꼽혀온 일본이 지난해 자국 수요에 집중하겠다며 참여를 포기한 가운데 독일과 노르웨이가 컨소시엄을 꾸려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도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조선업체 임원으로 구성한 사우디 방문단은 지난달 19에서 21일 사우디 왕실과 군 고위 관계자를 잇따라 면담하며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알가리비 해군사령관과 만나 호위함과 잠수함 협력을 통한 사우디 해군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사우디는 해군력 증강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어 HD현대가 사우디 국영해운사와 합작으로 현지에 건설 중인 IMI 조선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잠수함의 핵심 기술로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소나를 40여 년에 걸쳐 국산화시킨 것은 쾌거였습니다. 전자공학, 초음파 공학을 전공한 조성일 해양연구소장은 국산화가 불가능하리라는 차가운 눈초리에도 잠수함용 소나 개발이란 우물파기에 인생을 건 인물입니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만 보유한 소나 기술이 없었다면 한국 해양방산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해에서 최장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미세한 신호를 분석해 물체의 종류, 이동 방향, 속력까지 분석해야 하는 소나는 고성능 센서와 복잡한 신호 처리 기술이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국산화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내부에서도 무모한 도전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해외 경쟁사들은 그 틈을 노려 군을 상대로 제품 가격을 낮춰줄 테니 국산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도산한창 5급 잠수함에 국산 소나 체계를 탑재하며 전력화했습니다. 현재 소나 체계 전체의 국산화율은 약 80% 이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한 시 한국 조선업계와의 군함건조, 유지보수 협력,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6일 헤그세스 장관 측으로부터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업체에 연락이 왔다며 다음 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군력 재건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자체적인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 MRO 역량이 괴멸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자체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조선 생산량은 10만 톤 정도로 중국의 0.4% 수준입니다. 미 해군 군함의 약 25%가 2010년 이후 진수된 데 비해 중국은 약 3배인 70%가 신규 군함입니다. 함정의 질은 미국이 여전히 앞서지만 이대로면 중국의 해군력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2054년까지 1조 750억 달러, 약 1,540조 원을 투입해 신규 군함 364척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방산은 올해도 쉴 틈 없는 일감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산에 계속 좋은 수주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